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성공하는 디저트 카페 비밀 공식 2부 다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심정결 오늘 1부에서는요. 카페 산업 현실과 카페 컨셉, 목적에 따른 방문 고객, 그 다음에 거기까지 오늘 1부에서는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상권에 따른 카페 형태, 그 다음에 브런치 카페 메뉴, 상권 분석하는 방법, 요점 정리돼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에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한번 참석해서 많이 정보를 빼가시기 바랍니다. 브런치 카페 메뉴. 브런치 카페 성공은 저는 브런치 카페 메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킨집도 성공을 했는데 치킨만 팔아서는 절대 성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브런치 카페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킨집을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치킨에 맞는 또 브런치 카페에서 배웠던 그런 음식을 넣으면서 이 치킨집도 대박이 났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브런치 메뉴에서 뭐 까르보나라나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요리를 제가 치킨집에서 까르보나라 치킨, 뭐 토마토 미트볼, 스파게티, 뭐 이런 치킨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런 브런치 메뉴를 한번 배워 놓으시면요. 요식업 쪽에서는 꼭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카페로도 성공하지만 다른 또 요식업 쪽도 생각하신다면 특히 이런 브런치류로 생각을 하신다면 꼭 공부해 보세요. 지금 이게 저희 가게에서 있었던 메뉴들입니다. 지금 메뉴가 다양하고요. 저는 케이크도 굉장히 많이 팔고 샌드위치도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머핀도 직접 구워서 팔았고요. 브라우니, 그 다음에 스콘, 그 다음에 머랭 쿠키도 구워서 팔았어요. 그리고 쿠키도 구워서 팔고 또 맛있는 또 호텔 쿠키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팔고 마카롱도 팔고 지금 보시면 저기 팥이 보이시죠? 저 마카롱을 저 팥에 있는 티팥에 있는 거랑 해서 같이 팔았습니다. 지금 파스타도 지금 제가 직접 만든 파스타입니다. 지금 객단가를 올리는 구성품을 저는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큰 하트 안에 생일 선물 같이 준비했고요. 마카롱은 지금 저거보다도 더 이쁘게 해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저 지금 리본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근데 저는 물건을 팔 때 꼭 리본을 묶었어요. 이걸 안 묶은 거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안 묶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상품이 이걸 받으신 고객이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예쁘게 아름답게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지금 투명 케이스를 많이 썼는데 마카롱은 그 자체가 보석 같잖아요. 그래서 투명 케이스에 예쁘게 포장해서 뭐 보통 2만 원대에 팔았는데요. 좀 너무 여자친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소포장도 원하셔서 저렇게 소포장에 예쁘게 리본을 묶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이크도 저렇게 5단으로 해서 그 당시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뭐 투썸이나 그런 데가 일찍 닫으면은 저희 가게로 오시고 또 케이크 저희 가게가 좀 작고 메이커가 없는 데다 보니까 후진 줄 알고 안 오셨다가 제가 저희 케이크나 뭐 초콜릿이나 다 호텔 납품하는 그걸 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다시 오시는 그런 계속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좋은 거를 아주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팔고 그러니까 고객들은 우리 가게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객단가를 올렸습니다. 커피만 팔았으면 아마 저희 가게는 문을 닫았겠죠. 그 오픈할 시기에 2,500원씩 커피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올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15평 가게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커피와 디저트류를 같이 팔게 되면서 앞에 숫자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쇼케이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신 분들은 중고여도 되니까 꼭 쇼케이스를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객이 이게 시각으로 눈으로 들어와야지만 사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이 마카롱 케이스가요. 저게 하나가 3만 원씩이어서 저 케이스 값만 해도 제가 알기로 거의 한 돈 100만 원을 쓴 것 같아요. 쇼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도. 근데도 확실히 해놓으니까 고객님들이 보고 예뻐서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케이크도 지금 저기 말고 저기에 저 케이크 말고 투명 케이스에다 가지고 예쁘게 해서 리본을 묶어서 했는데 케이크이 이 매출 자체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케이크는 또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판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도 무시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저트 카페를 하시려면요. 첫 번째, 냉동고가 필요해요. 케이크나 쿠키나 그런 걸 넣어놓을 수 있는 전용 디저트용 냉동고가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거는 꼭 구매하시고 쇼케이스는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요, 또 이렇게 정부 자금으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1,000만 원 지원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점 몇 프로 비율로 해서 갚아야 되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그 적은 금리로 해서 제가 그거를 뭐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요런 데 투자를 해서 쓰시면요, 진짜 이게 효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옆에 보시면은 저게 호텔에서 많이 하는 애프터눈이잖아요. 근데 요새 저렇게 해서 팔아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파냐면 저걸 종이로 해서 만들어서 파는데 이게 미리 방산시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방산시장에서 저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좀 이따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선유도에 거기에 호텔 지하에 브런치 카페 되게 유명한 데가 많아요. 1층에. 거기가 스타벅스가 맥을 못 추더라고요. 거기에 유명하다는 카페들이 맥을 못 추고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거기 공차 뭐 그런데 오픈했다가 다 망해서 나갔고요. 거기가 지금 브런치로 굉장히 괜찮은 메뉴들을 놓고 지금 이 티셔츠 저거를 비싸 보이잖아요. 저거 4만 원대 해서 파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10세트만 파면 벌써 40만 원이에요. 근데 미리 세팅을 해놓고 꺼내드리기만 하면 돼요. 고객님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티파셋. 그리고 이거 인터넷이나 네이버 그런 데 한번 올리시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들이 티 애프터눈 4만 원대, 집에서 홈파티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멀리서도 다 오시더라고요. 제가 마카롱 팔 때 멀리서 여자친구가 꼭 여기서 사오라고. 보고 다 주문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우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숙련 찾으시면 안 되고 처음에 이렇게 좀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도 내고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진짜 돈 버는 거는 8년이에요. 제가 커피숍을 한 5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치킨집으로 갔지만 커피숍에 막판에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뒤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면서 실패를 할 때마다 준비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됐지? 뭐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디저트 카페도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오면 카페가 문 닫는 데는 딱 19개월이에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카페가 2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카페는 10년, 20년도 갈 수 있고 아니면 평생 나만의 메이커를 달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운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좀 힘드시면 뭐 체인점 카페를 하셔서 이제 배우시고 어느 정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돈 오래 가더라도 천천히 가겠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는 그런 카페를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거기에 매출이 너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한 개씩 한 개씩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맞는지. 요 애프터눈 세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기존에 이런 걸 팔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카페 박람회 그런 데 가시면 케이크, 그다음에 이 브런치 메뉴 이런 거를 팔거든요. 거기서 나한테 맞는 거, 나와 어울릴 만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티 세트를 파실 거면은 요게 맞는 초콜릿. 지금 보면은 귀여운 예쁘고 사랑스러운 핑크색 과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에그타르트 이런 거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예쁘게 상자를 방산시장에 가면 맞춰줘요. 몇 개 정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100개 정도 맞춘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은 100개는 기본으로 가셔야 되니까 맞추시고 거기다가 이제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개발하시고 그러면 이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돈 버는 길을 아셔서 그 길을 찾아가시면 돼요. 지금 이게 이거는 선유도에서 호텔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님들께 아침 브런치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층에서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석이조인 거죠. 우리 가게는 이런 걸 팔고 있다라고 2층에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가보게 되고 가서 보니까
맛있는 케이크와 뭐 티세트,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크도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일석이조로 이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거죠. 지금 이거 세트가 에그 오므렛을 하는데요. 이 세트 너무 좋아하시고 요거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해서 뭐 한 18,000원씩 파시고 그러면요. 일석이조인 거죠. 내 매출도 되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그다음에 메뉴 개발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소비자와 같이 어우러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커피나 지금 음료 파는 중에 저렇게 캔으로 파시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프도 권장해 드려요. 저는 사실 종이컵에 팔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들고 가다가 뜨겁다거나 아니면은 흘린다거나 그래서 제가 커피 할 때는 이런 캔류가 없었는데 지금 저는 다시 하면 이 메뉴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항상 보면은 어떤 메뉴를 보고 이게 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방이 창조가 되고 그러듯이 아이디어가 그러면서 이게 메뉴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메뉴를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죠. 메뉴 개발, 상권 분석도 하셔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리도 배우러 다니시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뭐 이 창업에 관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강의라던가 그런 대학교 강의 그런 데를 다 가고 지금 지금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석박사 공부를 다 해서 이 창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얼추 봐도 저거 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들어야 케이스가까지 4,000원인데 저런 건 보통 18,000원 받을 수 있어요. 19,800원. 이게 뭐 숫자의 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객님들이 2만 원이 넘어가면 비싸다고 하지만 요새는 19,000원, 18,000원. 왜냐면 저거 브런치 나가서 먹으려고 하면 25,000원, 3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다고 생각을 하셔서 쉽게 구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메뉴 개발을 계속 해보시는 게 저는 강추예요, 강추. 그리고 해보시다 보면 한 6개월은 진행해 보셔야 돼요. 하시다가 아우 손님 없어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소문을 내셔야 돼요. 우리 가게 이런 메뉴 나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가게 이거 나왔어요. 어떠세요? 맛있어요? 뭐 그리고 부족한 건 고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합니다. 재료 활용을 잘 하셔야지 되는데요. 양상추 하나로 이 두 가지를 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도 절감이 되고 이게 저희 실제 제가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저는 5대 영양소로 샐러드는 다 맞췄어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건가류, 비타민, 무기질까지 다 맞췄어요. 그래서 건가류를 넣어서 그다음에 그 지방 부족한 걸 채웠고요. 탄수화물, 빵을 넣고요. 단백질 넣고 무기질, 야채 다 넣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이거 하나를 드시면 굳이 다른 걸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해서 고객님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돈을 벌 때 저는 신조를요. 고객님도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지는 고객님도 좋아지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는 이 샐러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샌드위치도 보시면 다른 데랑 다르잖아요. 호밀빵으로 했어요. 저는 호밀빵으로 해서 지금 한 끼를 먹어도 저거 하나 드시면은 여자분들은 배가 부르시고 그리고 제 샌드위치를 맛보신 분들은 절대 다른 가게로 갈 수 없는 게 뭐 그 유명한 서브웨이 햄 샌드위치 저희 동네에서는 안 먹혔어요. 이거가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집으로 올 수 없는 게 만드셔야 돼요. 지금 사진 마케팅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저도 샐러드를 좋아하다 보고 샌드위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켰는데 지금 보시면요.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여기는 제가 보니까 재료나 관리 때문에 토마토를 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고객 위주로 음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마토는 고객의 혈관에 도움되고 건강에 도움되는 거라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생각해서 저는 무조건 토마토를 넣고 그리고 고객의 눈이 즐거워야 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서 꼭 빨간 거를 꼭 넣었어요. 토마토 아니면은 딸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빨간 피망 뭐 이렇게 해서
이 눈으로 일단 즐겁게 하고 입도 즐겁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과를 넣는다거나 빨간 사과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이 드실 때도 행복할 수 있게 저는 항상 이렇게 세팅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제가 샐러드를 하는 줄 모르고 어떤 언니가 맛있다고 먹더니 나중에는 야 너무 뻑뻑해서 못 먹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아무래도 토마토나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물기가 많이 생겨서 재료를 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서 맛이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은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아도 안 먹게 되잖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맛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저는 몸에 좋지만 맛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해서 저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만들어서 아마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장의 중요성인데요. 저는 방산시장을 수시로 나가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었어요. 저는 투명 포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내 물건이 예쁘고 자신 있고 그러시면 투명 포장을 쓰시고 예쁜 리본을 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행복해 하시면서 돈을 마구잡이로 쓰세요. 제가 투명 케이스나 그런 거를 쓰고 나서 같은 케이크 가격을 3배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고객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감성을 자극만 하면 돈을 쓰시는 그 구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 금액을 못 받는 걸 저는 굉장히 대신 예쁜 포장 그리고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색깔 그런 걸 쓰면서 예쁜 리본을 묶어드리니까 고객님들이 우리 원래 백화점 가면은 이 포장 코너에 가면은 선물보다도 더 비싸게 포장지 값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쁜 포장비 하느니 백화점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포장하고 가면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제품 자체가 같은 케이크여도 케이크를 그냥 종이 케이크로 이렇게 넣어가면요 예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방산시장에서 되게 메뉴들이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기 보시면 저렇게 상자로 넣는데 저는 투명에다가 투명 예쁜 레이스 또 투명 또 큰 이 비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특수 제작을 해서 거기다 다 넣어서 팔았습니다.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케이크 속에 또 레이스가 보이니까. 쇼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들이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면서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맛이에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딸기 무스는요. 딸기 과즙을 압축을 해서 그 무스와 같이 치즈 무스를 저어서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핑크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위에 크림은요. 몸에 좋지 않은 생크림을 쓴 게 아니라 정말 몸에 좋은 크림으로 해서 흰 달걀 를 거품을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살도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 성분도 몸에 좋은 성분을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고객님이 제 얘기만 들어도 그걸 먹은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세요. 그리고 이 케이크 그냥 초코 케이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맛있게 나온 케이크구나 그러면서 고객님이 행복한 마음으로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도 해주시고요. 거기 가면 무슨 케이크 맛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권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상권이 미치는 영향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좀 얘기하다가 좀 말았는데 그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브런치 카페나 뭐 그런 걸 하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요점 정리가 있거든요. 그걸 뒤에서 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상권 분석인데요. 상권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돈을 이제 전쟁터로 갔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몸만 딸랑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갑옷도 좀 준비하고 창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모자도 좀 쓰고 그러면요. 살아남는 확률이 높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도. 우리는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이 단발머리 사장님 커피 그분이 손이 안 펴지신대요. 드립커피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카페를 차렸을 때 하루 종일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꽤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아침 커피 손님 보내고 나면 샐러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새벽 시장에 4시에 가서 신선한 야채 사와야죠. 그것도 사온 거 다듬어야죠. 6시, 보통 8시 정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손님들이 아침에 샌드위치랑 같이 커피 마시러 오시거든요. 그분들도 커버해 드려야죠. 그분 가시고 나면 샐러드 또 그동안 만들었던 거 마무리해서 뚜껑 닫아서 또 12시 전에 또 고객님들한테 다 배달해 드려야죠. 그 다음에 그 11시부터 또 2시까지 커피 손님 받아야죠. 그 손님 끝나면 또 3시에서 또 쿠키 구워야죠. 그리고 6시부터는 또 커피랑 또 그 나머지 또 식사 대용하실 분들 또 오세요. 그러면은 또 7시부터 또 12시 사이에는 또 케이크랑 또 그 술이나 그런 거 보신 분들이 단 걸 드시면 술이 깨거든요. 그러면은 또 커피 드시러 오니까 또 이러니까 매출이 저녁에 또 제가 파스타도 잘 팔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원이 3명이 저희 여직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장님 이 카페 주시면 안 돼요, 저? 매출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근데 제가 몇 가지를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제가 꼭 케이크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포장만 해놓으면 고객이 가져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냉장고 관리하기 싫다고 안 하셨는데 이게 먼저 가신 분들이 조언을 하는 거는 흘려 듣지 마시고 귀 기울여 보셔야 돼요.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면 우리 동네에 맞는 이 컨셉이 나와요. 해보지 않고 난 우리 가게 안 됐어. 우리 가게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나옵니다. 지금 상권 분석을 하실 때는요. 여기 매출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20대, 30대, 40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편 분석에서 여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난 컴퓨터 못하는데 컴퓨터 학원 가시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가르쳐 주시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찾으셔서 해달라고 하시고 정 안 되시면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요. 여기 지금 그런 데다가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교육생을 보내드려요. 그거를 맞는 컨설팅 하실 분을 보내드려요. 컴퓨터 못하고 그러면 나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면은 연결해드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용을 하셔야 돼요. 무료 이용이에요. 돈 안 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런 데서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옛날에는 돈도 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돈을 내더라도 10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니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1대1로 코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리 코칭, 그 다음에 컴퓨터를 못 하시면 이런 소상공인 상권 분석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거를 계속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알려줘요. 그런데 계속 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다 생각하시고 매일 들어가세요. 매일 들어가서 분석하시고 이게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요. 성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 동네를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겨울에는 매출이 좀 떨어진다. 대신 어떤 메뉴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걸 보시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러시면은 꼭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간단 분석에 보시면 저렇게 지하철 역사, 지금 숙박, 음식, 도소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락한다고 생각하고 요새 이렇게 오락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오락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들어가 보세요. 한 10분씩만 매일 들어가서 보시고 처음에는 이제 손이 안 익히시니까 나이 드시거나 좀 컴퓨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오래 걸리시겠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10분이면 들어가서 오늘은 얼마 팔렸네? 오늘은 몇 살이 좀 많이 들어왔네? 오늘은 어떤 메뉴가 많이 나갔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노트에 이렇게 적어서 미리 한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요. 절대 망하지가 않아요. 소부자는요. 다 될 수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은 다 돼요. 근데 대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소부자는요.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다 되실 수 있어요. 이 호객 노노를 넣어놓은 거는요. 이건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나는 이 동네에서 잘 된다고 알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에 미금역 근처에 좀 오래된 아파트들보다 그 옆에 지금 대장동이나 저쪽으로 다 이사를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새 아파트들로 서울대병원 뒤쪽에 아파트들이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미금역 앞에다가 여기 몇 세대라고 해서 몇만 세대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이미 다 대장동이나 저기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강남에도 옛날에 매출이 갑자기 떨어진 게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광주나 이게 지방 쪽으로 많이 내려가신 거예요. 하남시나. 그러면서 고객이 많이 이동한 걸 모르고 오픈하셨다가 아차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한번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오픈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이루고 있는지. 만약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면 왜 이러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니까 부동산 말 누가 이런 거 하시고 들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분석은 제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권 분석 시스템은요. 요새는 은행은 매일 동거래 하시니까 들어가시니까 좀 편하게 돼 있고 국민은행 거기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물어보시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프로그램 진짜 잘 돼 있고요.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 재밌게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꼭 즐겁게 노는 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거 할 때 막 거기 매출이 많이 나오면 내가 돈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성공 포인트로는요. 제가 창업 성공 방법으로 벤처 마케팅을 꼭 추천해 드린대요. 제가 커피를 한 잔도 못 파는 날 제가 무작정 홍대를 갔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그 당시 핫한 메뉴들이 있었어요. 그걸 먹고 이게 우리 가게랑 맞을까? 그리고 그거를 배우러 다녔어요. 돈을 주고. 그리고 그거를 또 저희 가게에 한번 입점을 시켜보고 고객 반응도 보고 그리고 가게를 성공하는 방법이요. 또 한 가지가 배너를 이용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좀 잘 나가는 커피 예를 들어서 스벅도 보면은 메뉴가 한 달마다 바뀌시는 거 아세요? 근데 기존 메뉴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배너를 크게 해서 블랙티 옛날에 허니 블랙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또 카모마일 핑크 그런 식으로 계속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배너 같은 거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저는 사실 옛날에는 실사박사라는 데가 제일 쌌어요. 근데 거기 디자인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배너 이렇게 세우는 거 그거 만 얼마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필링 바꾸는 거 한 2만 원, 만 원 하거든요. 3만 원인데 솔직히 내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가게를 선전하기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배너 바꾸기. 아니면 15일에 한 번씩 배너 바꾸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메뉴를 하나씩 매일 한 거예요. 넣는 거예요. 좀 특이한 메뉴를. 그리고 아니면 커피도 요번에 예를 들어서 좀 달달한 커피 나오면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요새 달고나 커피 해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메뉴를 빨리 이게 접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카페 그런 박람회 한다 하면 꼭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얻는 것도 많아요. 공짜로 주는 것도 많고, 그러시고 공짜로 주는 거 있으니까 그거 많이 얻어오세요. 그리고 정보를 많이 얘기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시면서 거기서 얻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짜로 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 와서 토핑도 좀 해보고 그거 보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에 왜 패션쇼를 가겠어요. 근데 패션쇼 가면 옷이 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옷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인 소품을 보는 거예요. 브러치, 단추, 아니면은 바지 하나를 보는 거예요. 컨셉을. 그걸 전체로 따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이런 걸로 가면 좀 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하는데 그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난 요것만 빼와야겠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음료를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해오려면 뭐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든데 거기서 하나만 따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뭐 음료에 마카롱 미니를 하나 딱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토핑을 바꾼다거나. 그래서 얘를 전에 이렇게 핑크색이 나게 음료수를 하기 위해서 뭐 소스 같은 거 그런 거 파란색이 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배워보고 연구해 보시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배운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생크림에 핑크색을 뿌리니까 좀 느낌이 샤방샤방하더라. 요새같이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예쁜 루돌프 사슴 코, 빨간 느낌이 나는 코 같은 거를 팔아요. 그럼 그거 딱 하나 올려주면 고객님이 크리스마스 느낌 나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저도 좋고 고객님도 너 거기 가봤어? 요번에 빨간 코를 루돌프 사슴 코를 꽂아줘. 그러면 그래 나도 가볼까? 막 그럼 사진 올려주시면요. 그게 또 요새는 전철이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교통편이 잘 받아야 돼서 차 타고 다 오세요. 그러면은 또 매출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이게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도태되는 세상이니까 계속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벤처 마케팅을 많이 다니시면은 저는 이 성공하는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벤처 마케팅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제가 빵이랑 케이크를 처음엔 받았어요. 그래서 카페 이름도 치즈 팩토리 원래 체인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두 대표가 싸우시더니 가게가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드는 케이크와 빵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데였지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좋은 데가 그러니까 지금 블로그나 그렇게 해서 예쁜 케이크 뭐 납품하는데 예쁜 뭐 빵 납품하는데 이렇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보시고요. 전 궁금하시면 난 도저히 모르겠다. 대표님 한번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컨설팅 신청하시면 제가 잘 그런 거를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페를 빵 같은 두 분이 와야 돼서 한 언니는 저랑 같이 오픈을 했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문을 닫았어요. 저보다 가게도 한 30평 정도 했고 굉장히 예쁜 카페였고 상권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가산 디지털이었지만 그분은 구로 디지털이어서 상권도 좋았고 위로 빌딩이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확보했고 단독이었어요. 단독 커피숍이기 때문에 그분이 운영만 잘하시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커피숍이었어요. 근데 저는 단독이 아니라 11개의 커피숍이 있고 제가 15개까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는 정말 치열한 카페였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니는 거기 식사하실 수 있게 그런 파스타나 샌드위치를 팔아봐 그랬더니 어떻게 팔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원을 커피 바리스타인데 챔피언을 썼어요, 거기가. 그래서 커피를 그분이 안 뽑으면은 사람들이 안 오고 하물며 화도 내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뽑아준 커피만 먹는 고객들이 생기는 거예요. 언니가 주인인데. 저는 그 교육은 바리스타한테 받았지만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커피 FM대로 했어요. 이 라떼를 만들 때는요, 크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림이 좋아야지 라떼 그림이 라떼 아떼가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커피숍 가서 이렇게 보면 개거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커피를 먹으면 맛이 너무 없어요. 근데 진짜 라떼가 맛있으려면 이 크림이 맛있잖아요. 거기에 이 에스프레소를 딱 넣어주면요. 그 라떼를 먹는 순간 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커피를. 그러니까 제가 만든 커피를 드신 분들은 커피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먹었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세상에서 맛있는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전문가인 거예요. 저는 커피에 대해서 딱 물어봤다. 로스팅 다 알아요. 라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커피 종류 다 알아요. 뭐 이게 대화가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브라질 커피의 뭐 장점, 뭐 케냐 커피, 뭐 케냐 AA, 그다음에 뭐 커피 뭐 신맛 뭐 그리고 드립커피 저 했거든요. 드립커피도 해서 팔았어요. 드립커피는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이 커피, 드립커피의 맛을 드리면 에스프레소의 특유한 맛도 있지만 이 드립커피는 이 뭐라 그러죠? 이 가슴을 울리는 맛이고요. 예, 이 에스프레소로 뽑은 커피는요, 이 압축이 된 이 진한 맛이에요. 이거를 고객님이 느끼게 해드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 커피숍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작고 사실은 볼품도 없고 2층이었어요. 그 언니는 1층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커피 맛없다 그러고 항의 들어오고 그러면 벌벌 떠시는 거예요. 가게 주인인데도. 그리고 그 남자애 보고 계속 그 남자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바리스타의 노예가. 네가 해. 그리고 그분 없으면 문 닫고 가버리고. 절대로 주인이 잡으셔야 돼요. 이 장사를 할 때는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뭘 배우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하면서 즐겁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고객이 나를 알아줘요. 그리고 바리스타나 그런 거가 너무 그 교육이 좋은 게요. 그 교육 한번 할 때 보통 내가 만약에 드립커피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명당 그날 교육비가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풀코스로 교육을 하잖아요. 120만 원씩 받아요. 그렇게 해서 주말에 지금 제가 그 주 5일 근무하는 오피스텔 상권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해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그 수입이 한 달에 또 3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배우니까 그분들과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분들과 또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전문가다 보니까 주변에 선전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 요새는 또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오늘 커피 교육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베리믹스 과정도 있거든요. 베리믹스가 뭐냐 하면은 커피 과정 외에 다른 뭐 고구마 라떼, 뭐 녹차 라떼, 그다음에 요새 뭐 신메뉴들 배우는 거 많잖아요. 뭐 생크림 뭐 많이 올라가고 뭐 그리고 뭐 초코 뭐 이런 많이 지금 뭐 요새 유행하는 뭐죠? 볶기 그 커피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게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육비 받으면서. 저도 교육비를 받았지만 저는 딱 같이 배웠어요. 그 언니랑. 근데 그 언니는 그걸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카페가 아니었으면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카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그 언니한테 한번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 언니가 그거를 문을 닫고는 그 다음에는 술집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술집 이렇게 그런 반주로 먹을 수 있는 뭐 골뱅이 뭐 이렇게 치킨 그런 걸 파는 집을 한 200평짜리를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음식을 안 배우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한테 휘둘려서 끝내는 거기도 문을 닫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대표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저번에 강의에도 얘기드렸지만 문천식 씨가 자기가 주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게를 다 망했대요. 근데 자기가 주방에 들어가면서 지금 다 성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알아야지 내가 커피, 디저트 알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부자는 제가 다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소부자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숍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3가지를 해보세요. 커피 배우시고 브런치 메뉴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제과제빵 꼭 배우셔야 돼요. 요 3가지. 그리고 상권 2번째 상권 분석 메뉴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데이트족이 많고 연남동, 그다음에 익선동 이렇게 핫플레이스는요. 고객들이 예쁘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하셔야 되고요. 이 직장인 쪽은요. 먹고 사는 전쟁터 나오신 분들이라 빨리 먹고 그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메뉴, 식사 메뉴로 하셔야 돼요. 메뉴가 제가 왜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도 메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고 샌드위치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뭐 탄수화물도 먹을 수 있겠고 구조 그리고 식사 비용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면요. 충분히 한 달씩 해서 나는 목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없는데도 나는 뭐 200명씩, 300명씩 먹을 수 있는
식단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배달, 저는 직접 배달을 했는데 배달의 민족에다가 돈 주면 다 배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 200개, 500개도 가능한 거예요. 이제 공장 인수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는 그게 아니니까 단계별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창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는요, 8년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창업을 한다면은 당장이 아니라 8년 뒤를 내다보고 하셔야 돼요. 8년 뒤는 본인은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배우고 익히고 그다음에 재미를 익히면서 고객님과 친해지는 그 시기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따뜻함을 전하라는데 손님 싫어하시고 사람 싫어하시면요,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인터넷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분들의 또 나름대로 이 퀄리티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우리가 모르는 남다른 능력이 있으신데 인터넷에서 그거를 좀 하시면은 충분히 그분도 소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이 카페는요, 사람이 우리 가게를 일부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정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미소를 가지신 분이셔야 돼요. 오셨어요? 더우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추우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 한마디로 고객이 힘들게 찾아온 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하는 기질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커피숍이나 가게를 하시면은 이 대면 이 소상공인 창업을 하시면 꼭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디저트 카페는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저희 가게에서 다 먹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뭐 아침에 뭐 따뜻한 이번에 쿠키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점심에 이거 샐러드 먹을 때 좀 그거 하시죠? 요거 샐러드 요거 좀 다른 거 매일 단 걸로 오신 분들은 좀 다른 메뉴들도 이렇게 좀 드셔보시라고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 같아요. 진짜 가족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LG 분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그 빌딩에 계신 분들 되게 가족같이 지냈어요. 명절 때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해외 나가서 몇 년씩 계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장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겠어요? 그분들의 식사를 해결해 줬으니까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보고 샌드위치 싸주세요가 그분들이 그 맛있는 오믈렛, 샌드위치, 그리고 그분들의 취향 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걸 다 맞춰주니까 엄청 좋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 와서 식사도 해결하시고 선물도 좀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시면 저는 이 카페 창업은 성공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꼭 추천드립니다. 디저트 카페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웃으세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되게 안 됐다고 했잖아요. 10만 원, 3만 원, 하루도 못한 날. 사실 제 주변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집 문 닫을 집 11개 카페 중에 문 닫을 집 1위.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문 닫고 나갈 집 1위. 그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네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제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용기가 났어요. 제가 좀 열심히 살고 진짜 되게 뭐든지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현주야, 여기 다 망해 나가도 너는 안 망해라는 말을 하는데 갑자기 기가 죽었는데 맞아. 나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친구고 나 진짜 다 잘하는 친구야.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 그래, 화이팅 하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성공하실 수 있어요. 남들이 다 망해서 나가도 제가 성공시켜 드릴게요. 대신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가 아니라 다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있고 또 거기서 고객님들한테 이게 하면서 행복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
사실은 하나도 못 판다고 운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고객님 딱 오면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바로 웃고.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프지 않, 내가 아프다고 해도 넌 웃고 있다고. 저도 모르게 항상 웃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 그 다음에 대표님들, 그러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 소상공인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잘해보고 우리 꼭 성공합시다. 진짜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제가 오늘 열심히 강의해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화이팅 하고요. 저 강의 듣느니라고 고생하셨죠? 근데 얻어가는 거 많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